코로나19라는 거대한 해일이 우리 경제를 삼키기 전에 정부가 민생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방파제를 세워야 합니다. 정부의 계획은 더 과감해야 합니다. 정부의 집행은 더 신속해야 합니다. 정부는 찔끔 지원 정책으로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최소 GDP 5% 규모인 100조 원, 재난기본소득 51조와 3월 경제방어 49조 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수준으로 민생 직접 지원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코로나 태풍이 지난 뒤에 경제 회복을 위한 3년간의 150조 정도의 공공투자 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당 대표 심상정입니다. 먼저 코로나19에 맞서 우리 국민들이 인내와 절제로 코로나19를 이겨가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계신 방역당국과 의료진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현재의 경제 위기는 단시간에 해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동아시아 생산 네트워크의 마비로 인한 생산 쇼크, 또 동남아 국가의 외환 위기로 시작될 금융 쇼크, 유럽, 미국, 일본 등의 경제 위기로 인한 수요 쇼크를 차례로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취약계층의 생존 위기에서 자영업자의 폐업 위기, 더 나아가서 기업들의 구조조정과 노동자들의 대량 해고 위기로 나아갈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거대한 해일이 우리 경제를 삼키기 전에 정부가 민생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방파제를 세워야 합니다. 정부의 계획은 더 과감해야 합니다. 정부의 집행은 더 신속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정부 정책의 방향이 문제입니다. 기재부는 1차는 주로 금융대책을, 2차는 원칙 없는 기업 살리기 대책을 내놨습니다. 대규모 해고를 하는 기업에도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은 전 세계의 위기가 잠잠해질 때까지 먼저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과 함께 동시에 기업을 살릴 때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정책은 일자리 지키는 경제, 함께 사는 고통분담 원칙이 분명히 전제되어야 합니다. 97년 외환위기 때의 교훈을 되새겨야 합니다. 외환위기 때 천문학적인 공적 투자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했지만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졌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통해 양극화를 막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시련과 도전을 더 큰 도약의 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에 다음과 같은 5가지 긴급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전 국민에게 100만 원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통령께서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100조 원을 투입해서 기업을 살리겠다고 하면서 52조 원이 들어가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아직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지자체별로 형편에 따라서 제각각 재난수당 대책을 자구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정의당이 제안한 바 있는 총규모 52조 원의 전국민 재난기본소득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100만 원씩 지원해서 총 10조 원의 규모로 수용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해일이 밀려오는데 구명조끼 던져주는 식의 대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주에 열리는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을 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해고 없는 기업 지원의 원칙을 분명히 확립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가 발표한 100조 원의 기업 지원은 고용 보장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되돌이켜보면 IMF 금융위기 등 기업이 위기 때마다 공적 자금이 집중 투자됐지만, 그래서 기업은 살아났지만 노동자들은 대규모 구조조정을 당했습니다. 이번에 내놓은 정부의 기업 지원 정책도 해고 없는 지원의 원칙을 확고히 하지 않는다면 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똑같은 양상이 벌어질 것입니다.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도 대규모 해고를 하는 기업들이 양산될 것입니다. 이는 노동자도 기업도 죽이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정부 지원금으로 자사주를 되산다든지 주주와 임원의 임금을 높이는 기업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원칙을 어긴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끊고 노동자와 지역의 기업으로 되살릴 수 있도록 지원 원칙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원칙 있는 지원이 기업도 살립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 한시적인 해고 금지 선언 및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 한시적인 해고 금지 선언 및 일자리 지키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셋째, 줄 서지 않는 자영업 소상공인 대출 지원입니다. 570만 자영업자들이 버틸 수 있도록 매출이 없는데도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임대료와 세금 공과금 지출을 직접 지원해야 합니다. 24조 7천억을 투입해서 앞으로 3개월간 30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하고 세금 공과금을 100% 면제해 주어야 합니다. 당장 4월에 시작하는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앞두고 특별 감면 조치를 발표해야 합니다. 동시에 대출 요건을 대폭 생략해서 간편하게 하고 50조 원을 5년 만기 무이자 대출로 해서 정부가 이자 비용과 보증보험료를 감당해 주어야 합니다. 넷째, 630만 불안정 비정규 노동자 3개월 버티기 생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630만 임시 일용직, 프리랜서, 배달 노동자 등 일거리가 떨어져 막막한 불안정 노동자에게 12조 7천억을 투입해서 최소 3개월 생계지원금 200만 원씩을 지급해 주기 바랍니다. 다섯째, 600만 취약계층에 대한 3개월 버티기 긴급 안정망을 마련해야 합니다. 총 73만 명에 달하는 절대 빈곤층이 불합리한 부양 의무자 기준으로 인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3개월 동안만이라도 절대 빈곤층의 최저생활비를 보장해야 합니다. 휴원으로 인해 급식에 소요되는 농산물이 방치돼서 농민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게 3개월간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해서 농가도 살리고 저소득층의 식비 부담도 해소해야 합니다. 또 초등학교 자녀를 둔 172만 맞벌이 한부모 가구에 대해서 휴교에 대비해 3개월 유급 돌봄을 할 수 있도록 7조 2천을
편성해야 합니다. 자가격리와 입원, 복지관 등의 폐업으로 돌봄 사각지대에 방치된 장애인을 위해서 3개월 동안 긴급 활동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3개월간의 경제 방어에 이어서 대규모 공공투자 그린 뉴딜로 경제의 활로를 열어가야 합니다. 앞으로 2, 3년간 150조 규모의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공황은 막더라도 장기 침체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대규모 공공투자를 이끌어야 합니다. 정부가 대규모 공공투자를 해서 경제 활력을 이끌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미 10년의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바로 그린 뉴딜입니다. 금년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정의당이 제시한 투자를 앞당겨서 실행해 주기 바랍니다. 그린 뉴딜은 에너지 전환을 이룰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냅니다. 많은 분들이 재정을 걱정합니다. 정부는 추경 11조 7천 또 재난수당 10조 지원 같은 찔끔 지원 정책으로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고 최소 GDP 5% 규모인 100조 원, 재난기본소득 51조와 3월 경제방어 49조 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수준으로 민생 직접 지원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코로나 태풍이 지난 뒤에 경제 회복을 위한 3년간의 150조 정도의 공공투자 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보다 부채 비율이 훨씬 높은 스페인, 영국, 미국 등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들이 모두 GDP 10% 이상을 신속하게 투입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를 방어할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반대를 해왔던 우리 대한민국의 제1야당도 코로나 대응 국채 발행에 동의를 했습니다. 1,300조 규모의 시중 부동자금을 국채로 흡수해서 민생 위기도 막고 경제도 살리는데 제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투기에서 투자로 돈의 용처를 받고 코로나 양극화를 막아내야 합니다. 전 세계적 패닉 상황에서도 한국의 초기 방역은 세계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정의당이 제안한 원칙 있는 경제, 함께 사는 고통분담 제안을 수용하면 경제에서도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벗어난 가장 모범적인 선도국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요지는 정부가 코로나 방역은 잘 해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생과 경제입니다. 국민들의 삶의 위기가 이제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에서 수많은 이제 대책을 촉구했지만은 정부는 찔끔찔끔 대책으로 이 위기 상황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게 아닌가 그런 문제이십니다. 우선 이번 코로나19 상황이 해외에서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이라고 말씀은 하시지만은 그러나 그 대책은 매우 소극적이다. 더 과감해야 한다. 또 시민들 만나보면 뭐 여기서 10만 원 준다, 저기서 뭐 50만 원 준다, 또 100만 원 준다 말은 많은데 실제 집행되질 않고 있다. 신속한 집행이 이루어져요. 그에 더해서 제가 오늘 강조드린 것은 정부 정책의 원칙과 방향의 문제입니다. 기업에 100조 지원 대책을 내놨는데 그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원칙이 있어야 돼요. IMF 때를 되돌아보면 159조 공적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지원은 지원대로 받고 또 대규모 해고는 해고대로 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또 정부 지원을 받는 상황에서도 자사주 매입하거나 또 임원들의 임금은 더 올리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게 대우조선해양 같은 데가 대표적이 아닙니까? 그 부실기업 지원을 했는데 임원들의 임금이 더 올랐다. 이런 어떤 일탈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그런 기업 지원의 원칙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IMF 외환위기를 극복했지만 그 이후에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졌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의 극심한 불평등이 바로 IMF 위기를 거치면서 구조화됐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그 경제위기 극복 대책은 일자리를 지키는 기업 지원 그리고 함께 사는 보통 분담의 원칙이 분명하게 세워져야 한다. 그 말씀드립니다. 사람을 살려서 기업을 살려야 한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 말씀 꼭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5대 대책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이제 재난기본소득이 그동안에 논란이 많았는데 국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여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정부의 인식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재정 건전성 가지고 이 엄청난 위기를 막을 강력한 방파제를 소홀히 다루시면 안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들이 다 GDP 10% GDP 10% 이상의 어떤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좀 더 과감하고 신속하게 투입을 해야 경제 붕괴, 민생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미흡하게 시간을 끌면 방역당국이 벌어준 시간을 이렇게 미온적인 대책으로 시간을 끌면 그러면 호미로 막을 걸 아래로도 못 막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100조, 52조 재난기본소득 제안을 기재부가 10조 수준에서 지금 안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저는 대통령께서 결단해 주시고 요청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업 지원의 원칙을 분명하게 세워주기 바랍니다.
해가 없는 기업 지원이 돼요. 해가 없는. 그 정부 국민 세금으로 기업을 지원하면 지원은 다 받고 해고는 해고대로 하고, 이것은 노동자도 죽이고 기업도 죽이는 일이다.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정의당은 이 원칙에 대해서는 사생결단의 자세로 지켜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자영업자들 지금 소상공인 대출 창구에 가보면 지금 아비 교환입니다. 또 사전에 어떤 대출이 발목을 잡아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제대로 지원하려면 조건 없이 한 5년 만기 무이자 대출 정도는 보장해 줘야 된다는 게 저는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대료 좀 낼 수가 없습니다. 임대료를 한 3개월에 300만 원 정도 지원해주고, 지금 부가가치세 면제해주고, 공과금 면제해주고,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당이 안 되니까요. 그럼 결국 폐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폐업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지원이 어디까지인가를 정부가 생각해야 됩니다. 무조건 돈 갖고 발발 떨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이미 실직 상태에서 생계가 막막한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제일 대표적인 게 일용 노동자들이고요. 일용 노동자들 지금 일자리가 없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리랜서, 그 다음에 여러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학습지 교사, 등등 많습니다. 이분들에게 3개월 동안 최소 생계비 200만 원 정도 지급을 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600만 명에 대한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도구 대상자들과 또 아이를 케어해야 되는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그 다음에 지금 농민들도 문제입니다. 학교가 문을 안 여니까 친환경 농산물 소비가 안 돼서 이런 부분들을 지키기 위한 안전망 대책도 나와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5대 대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규모는 기초재난소득 52조에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영업과 또 비정규직 노동자와 취약계층 지원까지를 합쳐서 50조 가까이 됩니다. 총 100조가 되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긴급 대책이고, 이어서 이제 경제 회생은 대규모 공공 투자를 통한 그린 뉴딜로 나가야 한다. 지적으로 생각이고, 한 3년간 150조 정도 공공 투자를 통해서 경제 회생을 정부가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린 뉴딜의 공공 투자만이 회생의 시너지 효과를 줄까, 이것이 저희 생각이고, 그 그린 뉴딜에 대해서는 세부 계획을 이미 다 발표해 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3년 동안 150조면 연간 50조니까요. 아까 100조하고 50조를 합치면 한 150조 정도 됩니다. GDP 한 10%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런 정도 규모로 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기자 여러분들께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재난위기 극복이 IMF 위기 이후에 구조화된 양극화와 불평등 구조를 더 극단적으로 심화시키는 코로나 양극화로 귀결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니까 좀 낫죠. 질문 있으신가요? 사회적 대안은 어느 정도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3개월 해고 금지 협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지금 뭐 누구를 살릴 겁니까?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그러면은 정부가 지원할 때 기업에 분명한 요구가 있어야 됩니다. 단지 그냥 개별적으로 기업에 촉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저는 해고하지 않겠다는 그런 사회적 합의를 정부가 직접, 대통령이 직접 그런 사회적 대화자를 통해서 협약을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추후에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문제로 이후에 지금 빠르면 화요일, 수요일 이어서 소상공인대출공장 그리고 또 비정규직이 지금 해고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인천 공항 비정규직공장 등 우리가 원칙 있는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을 실현하는데 행동 없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도 뭐 중요하게 생각하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어느 당에서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가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통령과 사당 대표회담 전부터 이번 위기는 직접 지원이 우선이라는 걸 누차 강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합의사항에도 들어갔는데 지금 정부 정책은 지금 뭐 과거와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산업구조조정 이런 과거 개념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코로나 위기에 엄청난 국민의 세금을 쏟아붓고도 우리 시민들의 삶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정의당이 그 코로나 양극화를 막는 파수꾼의 역할. 고맙습니다.